최저임금 결정 구조 아시죠? 세 개의 각각의 권익을 대변할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측, 그리고 사용자 측, 그리고 공익위원이라고 해서 이제 범정부 측이겠죠. 대부분 이제까지 관례상 어떻게 결정되어 왔냐면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치열하게 다투다가 어느 한쪽이 나가버립니다. 대부분 이제 근로자 측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12,600원 선을 이제 주장하다 점점점 의견을 좁혀서 낮춰는 왔었는데 마지막 표결 단계에서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약 3%대 올라가는 거 가정해서 그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올해 1.7%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 구조, 이 방식에서 늘 싸우다가 결정이 되는, 우리나라가 1988년도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뒤로 법정 시한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게 9번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법정 시한을 넘겨서 할 정도로 늘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올해는 비교적 빨리 결정이 된 셈이긴 하죠.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는 항상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 국민들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와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느냐? 가장 첫 번째로 보면 이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에서 이 결정하는 방식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9명씩 이루어진 위원들로 해서 싸움이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거의 공익,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제시하는 일종의 중재안으로 타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최종적으로는 근로자 측도 만족을 못하고 사용자 측은 너무 많이 올랐다. 특히나 이제 최저임금 외에 주유수당 같은 것들이 같이 붙어서 나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주유수당 이런 부담들이 너무 큰데 인상률이 크다라는 게 또 사용자 측의 불만이기도 하고, 거꾸로 근로자 측은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 대비해서 최소한 물가 상승되는 자연 상승분만큼을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 때문에 이 결정 구조 때문에 항상 불만들이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들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해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OECD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하는 약 30개 국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소득 대비해서 몇 등이냐, 어느 정도 레벨이냐 했을 때 그래도 8번째 정도 있습니다. 즉 OECD 기준에서 최저임금이 아주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는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보다 더 위에 있긴 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보다 인구 규모가 작고 중선진국 반열에 있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편이라서 그런 최고 인류 선진국 국가들 대비해서는 대한민국 최저임금도 낮진 않다. 30개 국가 중에 중위소득 대비했을 때 8번째 정도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성장률과 급격히 올라온 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면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부담을 느낄 이런 부분이고, 또 전체적인 물가, 환율, 기타 생활, 실생활의 소비 이런 것들하고 비추어 보면 또 근로소득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은, 낮은 이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상충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업종별 차등 그리고 지역별 차등 부분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법 체계로도 업종별로 충분히 차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차등을 두려면 법 체계를 좀 바꿔야 됩니다만 업종별 차등은 둘 수가 있습니다. 실제 1988년도 도입 당시에는 일본처럼 업종별로 차등을 두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최고급의 서비스업이 있고 음식 숙박업 같은 서비스업도 있습니다. 임금 체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건설업이라든지 금융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어떤 이런 외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분명히 같은 서비스업이라도 분명히 업종 간의 차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주 고부가치 업종들이 있습니다. IT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또 일반 서비스업과는 차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을 충분히 둘 수가 있는데 딱 한 번 업종별 차등을 더 봤습니다만 지금은 다 이렇게 평등하게 왔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고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별 차등, 지금 법 체계를 좀 바꿔야 되지만 일본은 지역별 차등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있죠. 실제로 지역별 차등, 예를 들어 서울의 고정비와 충청도, 청주, 대전, 세종 지역별로 임대료 고정비가 많이 다르잖아요. 인건비도 약간씩 또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 지역에서 차등을 더 결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결정을 하는 게 우리나라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일본 같은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이런 데들은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또 의회가 결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스라엘 같은 데들은 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위원회들 위원 간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당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근로자 측, 사용자 측, 그 다음에 공익, 이렇게 정부 측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로자 측도 보세요. 대부분이 이제 노총에서 들어와 있잖아요. 9분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누구예요? 소외된 계층들이죠.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변할 또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소외된 계층들을 대변할 위원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그럼 이런 부분도 이제 바꿔야 되는 거고 정부 측 소위 공익위원이라고 들어오신 분들도 대부분 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현장 감각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에 밝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노사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우리가 결정하는 위원회 제도가 맞느냐, 의회 제도가 맞느냐. 자, 지금 지방자치도 발달했잖아요. 그럼 지방의 현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것까지도 한번 새롭게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정해도 근로자 측, 사용자 측, 노사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특히나 소상공인까지 고려해 본다면 약 580만여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 그런 니즈 입장,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높다.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고 하다 보면 자기 인건비 가져가기 높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약 300만 개 이상의 법인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렵다라고 보고, 근로자 측에서는 2,700여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낮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최저임금 위원회 구조, 전반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거, 그 다음에 업종별, 지역별 차등까지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만 하는 때가 됐다.